자, 이전 동영상에서 또 궁금한 게 에이펙스 패키지로 홀 실행 바이너리를 제공하는 이유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OTA 전체 업데이트 없는 독립적 홀 업데이트. 자, 두 번째 라이브러리 의존성 격리. 기존에는 벤더 디렉토리에 LIB64에 있는 모든 드라이버, 라이브러리가 모여있는 특정 라이브러리 버전을 올리면 다른 홀 서비스에 사이드 에펙트, 의존성 충돌이 발생했는데 홀 패키지에 따로 LIB64 디렉토리 만들어서 각각의 기능이 의존하는 SO 파일 라이브러리를 따로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제가 지금 이전 동영상에서 실습한 컴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바이브레이션 에이펙스를 마운트 했습니다. apex mmt 디렉토리에 마운트한 디렉토리 구조 보면 자 lib64 디렉토리 생성되어 있습니다. 자, 바이브레이트 기능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SO 파일 존재합니다. lib base.so, libc++, so,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바이브레이터 v3 ndk.so 에이펙 패키지 내에서 각각의 에이펙 기능, 지금 실습에서는 우리는 바이브레이터입니다. 바이브레이터 기능에 관련된 SO 파일을 lib64에 따로 위치시켜서 제공합니다. 자, 그런데 제미나이가 벤더 디렉토리 아래 lib64 디렉토리를 생성해서 디렉토리에 또다시 여러가지 SO 파일을 제공해서 요 SO 파일은 다른 에이펙 관련 서비스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다.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제가 한번 지금 벤더 디렉토리니까 조회해보면 벤더 디렉토리에 우리가 많이 보던 에이펙 디렉토리 외에 lib64 디렉토리 존재합니다. 자, 들어보면 자, 여기에도 보면 설명드린 것처럼 에이펙 기능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파일 SO 파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자, 제미나이가 설명하길 에이펙 패키지에 있는 lib64 디렉토리에는 이 에이펙 패키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SO 파일이 위치한다 그랬는데 v3 ndk.so는 이제 바이브레이터 기능이 단독으로 사용할까 위치하는데 libase.so나 libc++so는 조회를 해보면 벤더 lib64 디렉토리에도 존재합니다. 보면 libase.so libc++.so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사용하는 벤더 밑에 lib64 디렉토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libs.so, libc++so 제공하는데 굳이 왜 따로 에이펙 패키지 안에 lib64 디렉토리 만들어서 따로 제공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SO 파일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바이브레이터 v3 ndk.so는 당연히 바이브레이터 관련 전용 라이브러리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공통으로 사용하는 두 개의 SO 파일이 왜 따로 존재하느냐 따로 패키징에서 제공하느냐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조회 본 것처럼 밴더 밑에 lib64 디렉토리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SO 파일, 라이브러리 파일의 구체적인 기능이 뭐냐? 그것도 한번 같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아래처럼 에이펙 패키지의 lib64 디렉토리에 있는 SO 파일들이 앞에 설명한 것처럼 밴더 lib64 디렉토리에도 같이 존재합니다. 먼저 밴더 lib64 디렉토리의 기능부터 먼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공통 라이브러리인데 에이펙 패키지에도 동일하게 SO 파일들이 위치하는 이유도 알려줘.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에이펙 MNT 디렉토리에는 lib64 조회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자, 밴더 밑에 lib64 디렉토리 내용 똑같이 lib의 베이스.so, lib C++ SO 파일이 에이펙 패키지에 있는 SO 파일과 동일하다. 자, 실제 밴더 밑에 lib64 디렉토리에 있는 SO 파일 실제는 더 많은데 어떤 기능을 하는가 물어봤습니다. SO 파일 lib C++.so와 lib base.so 같은 핵심 공통 라이브러리가 밴더 lib64 디렉토리에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바이브레이터 에이펙스 패키지 내부 자 마운트한 디렉토리 위치 에이펙스 MNT 아래 lib64 디렉토리에 또 들어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밴더 lib64 디렉토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밴더 lib64 디렉토리의 본래 기능 밴더 lib64는 기기 칩셋 및 하드웨어 조사 밴더입니다. 퀄컴, 삼성, LSI, 미디어텍, 라즈베리파이 등이 구현한 64비트 하드웨어 구동 라이브러리와 서비스들이 공유하는 기본 시스템 라이브러리 저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밴드에서 제공한 여러가지 하드웨어 구동 라이브러리와 서비스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본 시스템 라이브러리 저장소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저장된 위치가 밴더 lib64 디렉토리입니다. 홀 모듈 및 드라이버 탑재, 센서 오디오, 카메라, 블루투스 등 하드웨어 칩셋을 직접 제어하는 AIDL, HIDL 서비스 확장자가 SO 파일로 제공됩니다. 위치합니다. 밴더 전용 런타임 지원 밴더 프로세스들이 기본적으로 링크해서 사용하는 C++ 런타임 lib C++.so입니다. 기본 유틸리티 lib.so 바인더 통신 라이브러리 lib 바인더 ndk.so 등이 상주합니다. 바인더 통신 라이브러리 있는가 한번 lib 바인더 ndk.so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미나이가 좀 업데이트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최근에 조금 잘못된 정보를 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VNDK 링크 네임스페이스 격리 안드로이드 동적 링크 시스템 빈 링크 64는 밴더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시스템 lib64 디렉토리가 아닌 밴더 lib64를 우선 탐색하도록 네임스페이스 격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밴더 디렉토리에 lib64 디렉토리에 SO 파일이 위치했는데 또 시스템 밑에 lib64 디렉토리에도 동일하게 여러가지 SO 파일들이 제공됩니다. 조회해보면 자 똑같이 지금 SO 파일 위치해 있습니다.
시스템 LIB64에 LIB C++ SO 있냐 조회해보면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스템 LIB64에 LI 베이스점에서 똑같이 존재합니다. 벤더 LIB64, 시스템 LIB64. 자, 그리고 프로덕트 디렉토리에도 LIB64 디렉토리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파티션에 왜 LIB64 디렉토리가 각각 존재해서 SO 파일이 생성되느냐, 위치하느냐, 그건 챗GPT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통 라이브러리인데 에이펙스 내부에도 중복 탑재되는 핵심 이유 LIB C++ SO, LIB 베이스점에서 크기를 합치면 1MB인데 구글이 용량 낭비를 감수하면서 각 에이펙 패키지 내부에 이 파일들을 번들링 하는 데는 세 가지 필수적인 아키텍처 이유가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지금 에이펙 패키지의 LIB64 디렉토리에 보면 LIBS.에서 LIB C++.so 벤더 LIB64 디렉토리에 공통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데 왜 따로 제공하느냐 그 이유 알려주고 있습니다. 1. 독립적 업데이트와 ABI 버전 의존성 격리. 자, 일단은 알려주니까 이해되는 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API 패키지 내부에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바이블 서비스 example 바이너리가 벤더 LIB64, LIB C++ SO나 LIB 베이스 SO를 참조하도록 빌드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향후 바이브레트 에이펙스만 단독으로 업데이트 됐는데 새 바이너리가 요구하는 C++ 표준 함수나 LIB 베이스 함수가 구버전 벤더룸의 벤더 LIB64 디렉토리에 LIB64 라이브러리에 없다면 즉시 심볼 로딩 실패로 서비스가 크래시 됩니다. 자, 해결책. 에이펙스가 자신이 빌드될 때 검증된 LIB C++ SO, LIB 베이스.SO를 내부에 직접 품고 다님으로써 호스트 기기의 벤더 파티션, 라이브러리 버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급자족 동작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으로서는 벤더 LIB64 디렉토리에 있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파일은 예를 들어 바이브레이트 APX가 단독으로 업데이트 되면 벤더 LIB64 디렉토리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구버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래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제공한다. 그 의미입니다. 이 동적 링크의 네임스페이스 격리 구조입니다. 안드로이드의 동적 링크는 에이펙스 내부의 바이너리를 활용할 때 전용 링크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합니다. 바이브레이트 서비스 프로세스 실행 1. 1순위 탐색 1순위 탐색은 당연히 에이펙 디렉토리에 설치한 LIB64 디렉토리에 있는 내부 라이브러리를 우선 선택해서 로드합니다. 보면 LIB64 디렉토리에 있는 LIBC++ SO, LIBase.SO,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바이브레이터 v3ndk.so 먼저 탐색해서 사용합니다. 자, 2순위 탐색이 이제 시스템 디렉토리에 있는 LIB64입니다. 에이펙스 바이너리는 벤더 LIB64의 라이브러리를 임의로 끌어다 쓰지 않고 패키지 내부에 격리된 라이브러리를 먼저 로드하도록 링크 규칙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3. DMBLT 기반의 무결성 보장. 에이펙스 패키지 전체는 자체 전자서명과 해시트리 DMBLT로 보호됩니다. 만약 외부 벤더 LIB64에 있는 LIBase.SO를 호출한다면 벤더 영역이 변조되었을 때 에이펙스 서비스의 동작 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핵심 의존 라이브러리를 apex payload.img 내부에 가두어둬야 apex 자체의 무결성 검증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결성 보장을 위해서 벤더 LIV64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쉽게 변조가 가능하니까 아예 변조 못하도록 APEX 패키지에 합쳐서 공통 기능을 하는 SO 파일들을 제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약, 디렉토리, 역할, 라이브러리 종속성, 벤더 LIV64, 벤더 LIV64 디렉토리는 역할이 벤더 파티션에 위치한 전통적인 홀 및 벤더 데몬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저장소입니다. 자, 라이브러리 종속성, 벤더 파티션 전체 빌드 버전에 묶입니다. 자, APEX 밑에 있는 LIV64 디렉토리, 해당 APEX 패키지 전용 격리 저장소입니다. 외부 벤더 파티션 버전과 무관하게 독립 실행 및 개별 업데이트를 보장합니다. 이런 기능을 헤르메틱 컨테이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독립적인 OTA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하고 시스템 라이브러리 버전 불일치로 인해 크래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존성을 패키지 안에 통째로 패키징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굳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SO 파일을 APEX에 따로 패키징해서 제공하느냐? 독립적인 OTA 업데이트 가능하게 하고 시스템 라이브러리 버전 불일치로 인해 크래시 방지,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따로 LIV64 디렉토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제미나이에 이어서 동일하게 챗GPT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적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챗GPT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답. 여기서 벤더 LIV64와 APEX 내부의 LIV64는 이름이 같아 보여도 역할과 누가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가가 다르다고 이해하면 좋아. 1. 먼저 벤더 LIV64는 무엇인가? 안드로이드에서 벤더 디렉토리는 SoC 기기 제조사 쪽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관련 소프트웨어 영역입니다. 제미나이의 대답과 동일합니다. 칩셋 및 하드웨어 제조사 벤더라고 합니다. 64비트 하드웨어 구동 라이브러리와 서비스들이 공유하는 기본 시스템 라이브러리 저장소, 동일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벤더 LIV64에 있는 여러가지 SO 파일, 즉 대략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벤더 디렉토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더 디렉토리 아래 빈 디렉토리, LIV64 디렉토리. 빈에는 홀 실행 파일이 있고 LIV64에는 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구조라고 보면 돼. 특히 내가 이전에 공부했던 AIDL, HDL 홀과 연결하면 더 이해하기 쉬워. 예를 들어 카메라 홀이 있다면 벤더 LIV64 디렉토리에 카메라 홀 관련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카메라 디바이스, 카메라 커먼 같은 라이브러리가 벤더 쪽 홀 구현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카메라 관련 기능을 하는 공통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카메라.device v3 indicate.so 쭉 관련 SO 파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관련 공통 기능을 하는 SO 파일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카메라 common v1 indicate.so 똑같이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왜 LIbase.so, LIBC++ SO가 APEX에도 있는가? 내가 발견한 부분이 아주 중요해. APEX를 풀어보면 APEX 구조 벤더 LIB64에도 똑같이 두 개의 SO 파일이 존재합니다. 가 있지. 여기서 그러면 같은 라이브러리를 두 번 저장하는 비효율적인
구조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해. 어느 정도는 맞아. 중복 저장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안드로이드가 의도적으로 감소하는 중복이야. 핵심 이유는 에이펙스가 자신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일반적인 시스템 라이브러리 검색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제미나이 대답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쓰면 APX 모듈 업데이트 시 버전 불일치로 크래시가 날 수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APX의 LIB64 디렉토리에 따로 제공한다. 3. APX는 일종의 독립적인 업데이트 단위입니다. APX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다시 생각해보자. 자, 예를 들어, 이런 APX 패키지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일부지만 전체 시스템.img를 다시 업데이트하지 않고도 개별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모듈이야. 그러니까 APX 사용하는 이유, 개별적으로 각각의 기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따라서 APX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자, com.android.xx, libxs.so, libbs.so, libc++so가 라고 하자. APX가 무조건 밴드 lib64에 libs.so에 의존하도록 만들어보면 어떻게 될까? 밴드가 가진 libs.so의 버전이나 ABI가 변경됐을 때 APX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즉, APX에 있는 libs.so가 밴더에 의존하게 됩니다. 에이펙스의 독립적인 업데이트라는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의 대답과 동일합니다. 독립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위해서 따로 LIB64 디렉토리 만들어서 공통 라이브러리 제공한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에이펙스는 자기에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함께 가지고 올 수 있다. 제미나이 대답하고 똑같습니다. 처럼 자신이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를 함께 패키징 할 수 있다. 그래서 밴더 LIB64에 LIB-base.so나 APX 아래에 있는 LIB64에 LIB-base.so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챗GPT는 더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APX 안에 LIB-base.so가 무조건 APX만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야.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 안드로이드는 링크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라이브러리의 접근 범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해. 예를 들어 개념적으로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서 시스템 밑에 LIB64, 시스템 EXT 밑에 LIB64, 벤더 네임스페이스에 보면 벤더 LIB64, APX 네임스페이스에 보면 APX에서 밑에 LIB64. 자, 여러 파티션에 대해서 LIB64 디렉토리가 따로 존재합니다. 같은 식으로 라이브 영역을 분리해서 관리한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이 동일하다고 해서 libbase.so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조건 대체하는 관계는 아니야. 내가 발견한 libc++ so가 좋은 예, 내 경우 APEC 패키지에 있는 libc64의 libc++ so, 밴드 디렉토리에 있는 libc++ so, 크기가 동일합니다. 밴드 libc64에 있는 libc++ so 1메가입니다. 보면 APX 디렉토리에 있는 libc64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파일이 완전히 같은지 확인할 수도 있어. 자, 에뮬레이터에서 sh256sum 해서 밴드 libc64 libc++.so에 해시 코드를 한번 조회해보라. 에뮬레이터에서 해시 코드 동일하게
마운트된 에이펙 패키지의 LIB64. 해시 코드 비교해 보면 벤더 LIB64에 있는 라이브 C++.so와 마운트된 에이펙스 패키지에 있는 LIB C++.so 해시 코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SO 파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벤더와 에이펙스의 관계야. 내가 보여준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바이브레이터 v3 ndk.so를 보자. 이건 일반적인 LIBase.so와 조금 다른 성격이야. 이름에 바이브레이터 v3 ndk가 들어가 있지. 이건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AIDL 홀 인터페이스와 연결돼. 알아봤습니다. 자, 바이브레이터 서비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요청하면 자, 바인더를 이용해서 AIDL 인터페이스 거쳐서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바이브레이터 거친 후 밴드홀 임플리멘테이션 같은 구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야. 한지가 오래됐는데 오늘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에이펙스가 이 인터페이스에 의존한다면 필요한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자신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에이펙스에 포함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요 바이브레이터 V3 NDK 요 라이브러리가 다른 공통 라이브러리 LIBase.so, LIB C++SO를 사용한다. 이럴 때 이런 식으로 같이 LIB64에 포함시켜서 배포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IBS.so나 LIB C++.so는 지금 바이브레이터 v3 ndk.so에서 의존하니까 버전 일치를 위해서 아마 같이 포함해서 배포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벤더 LIB64가 공용 라이브러리 폴더라는 뜻은 아니야. 이 부분도 중요해. 단순히 벤더 LIB64가 있다고 해서 안드로이드 전체에서 아무 프로그램이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라이브러리라는 의미는 아니야. 안드로이드는 시스템, 벤더 분리, VNDK라고 알려줍니다. 링크 네임스페이스, SL 리눅스, ABI 정책 등을 사용해서 접근 가능한 라이브러리를 제한해. 그래서 벤더 LIB는 기본적으로 벤더 측 코드가 사용하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해. 자, 그리고 시스템 LIB64와 벤더 LIB64를 구분해야 돼. LIB64도 마운트되는 파티션마다 따로 존재합니다. 보면 시스템 밑에도 LIB64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시스템 아래에 있는 LIB64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시스템 쪽에서 사용하는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기능입니다. 자, 시스템 EXT의 LIB64는 시스템 EXT 관련 라이브러리입니다. 시스템 EXT도 있냐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그럼 시스템 EXT 안에 LIB64 디렉토리에도 적지만 SO 파일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시스템 밑에 LIB64 디렉토리는 조회받지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밑에 있는 LIB64 디렉토리에 있는 이런 SO 파일은 시스템 기능 대표적인 게 프레임워크입니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SO 파일이다.
이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디렉토리 아래 lib64 디렉토리에서도 SO 파일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요거는 프로덕트 관련 라이브러리입니다. 보면 프로덕트 관련 기능에 대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SO 파일이 제공됩니다. 당연히 벤더 밑에 lib64에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제공됩니다. apex 디렉토리 아래 lib64 특정 apex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나는 역할 분담이 있어. 그러니까 벤더 밑에 있는 lib64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다 해서 모든 기능에서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각각의 네임스페이스, 링크 네임스페이스나 SL 리눅스 또 시스템 벤더 분리 정책에 의해서 각각의 파티션에 lib64 디렉토리에서 각각의 기능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